제가 따로 또 취재한 바에 따르면 폴리티비 단독입니다. 네. 황희찬에게 프리미어리그 클럽 오퍼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황희찬 선수의 고민이 좀 깊다고 합니다. 유럽 챔피언 잉글랜드 최고의 명문 구단인 리버풀에 일본 선수가 입단할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어제 오늘에 걸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활약 중인 일본 국가대표 미나미노 타쿠미의 리버풀 입단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수 구단과의 합의는 모두 마쳤고요. 메디컬 테스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름이 아닌 겨울 이적 시장,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적료는 725만 파운드, 약 11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미나미노의 바이아웃, 그러니까 최소 지불 이적료거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수를 굉장히 싸게 영입하는 셈입니다. 미나미노급 선수라면 그냥 1년 데리고 있다가 되팔기만 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금액이죠. 참고로 뒤에 설명드릴 팀 동료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있는데요. 현재 언론들이 미나미노의 3배에 가까운 이적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나미노는 어떤 선수냐? 짤츠부르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잘합니다. 이름처럼 미남이고요. 에너제틱하게 경기장 곳곳을 뛰어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공격적 그 어떤 위치에서도 제 몫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선수예요. 리버풀에서 뭐 주전으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만 3톱, 뭐 미드필드, 뭐 어디서든 백업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면이 있는 선수입니다. 미드필드지만 득점력도 갖추고 있고 사실 어떤 팀에 가든 충분히 자기의 몸값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도 아주 괜찮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몸값이 싸서 좋죠. 인플레가 심한 요즘 유럽 축구 시장에서 이 값에 이만한 선수 데려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리버풀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AC 밀란은 속이 좀 쓰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미나미노 입장에서는 바이아웃을 적절하게 잘 삽입한 것이 명문팀으로 가는 초석이 된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에게는 첫 번째 아시아 선수지만 클롭 감독에게는 아닙니다. 클롭 감독은 마인츠를 지휘하던 시절에 차두리 선수와 함께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차두리를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바꾼 사람이 바로 이제 클롭 감독이죠.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카가와 신지를 발굴해서 스타로 키웠죠. 그 당시에 카가와 신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미나미노는 어떻게 될지.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국 언론들은 황희찬 역시 프리미어리그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황희찬 이적 진행 중이라고. 일단 현지 보도의 온도는 미나미노에 비해서는 약간 낮습니다. 진척이 좀 더뎌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황희찬을 원하는 클럽으로 지금 아스날, 울버햄튼, 크리스탈 팰리스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한국 팬들이 한국 선수 네. 현재 언론에서는 황희찬의 바이아웃을 한 2,500만 유로, 약 300억 원 안팎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저리가 예상 이적료가 될 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또 취재한 바에 따르면 폴리티비 단독입니다. 네. 황희찬에게 프리미어리그 클럽 오퍼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황희찬 선수의 고민이 좀 깊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겨울에 떠나느냐, 아니면 여름까지 기다리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 뛸 수 있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뭐 중위권 뭐 이런 팀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큰 팀으로 가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번 1월에 좀 좋은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가장 고민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적료 2,500만 유로, 300억 원 이게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손흥민 선수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올 때 이적료가 3천만 유로였으니까요. 뭐 지금 시장이 더 시장가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황희찬 선수도 최근 챔피언스리그 활약을 통해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선수 가치 평가 사이트인 트랜스퍼마르크트에서는 올 시즌 초에 황희찬 선수 몸값을 450만 유로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걸 돌아보면 석 달 만에 정말 떡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다이크 제치고 골을 넣었던 안필드에서의 활약이 크게 반영이 된 결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에서 미나미노가 최고 평점을 받았었기 때문에 역시 미나미노도 이 경기에 어떤 좀 도움 받은 것이 아닌가. 뭐 현지에서는 리버풀 선수들이 미나미노 영입을 적극 추천했다. 그게 바로 이제 리버풀과 붙었던 시합이 잘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짤츠부르크가 이 두 선수의 이탈을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2021년 6월 30일 계약 만료거든요. 이제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이적시킬 적기이기는 해요. 재밌는 게 이 둘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짤츠부르크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카우트들이 몰려들었었고 무엇보다 어린 유망주들 또 홀란드라는 걸출한 또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트들이 이 팀을 보러 와서 여러 선수들에게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너무 잘한 게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칫하면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뭐 위기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팀 입장에서는 좀 각오했던 일이긴 합니다. 원래 이 팀이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성장시켜서 이적을 시키는 이런 패턴으로 운영 방향을 잡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미 지난 수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팀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작은 리그지만 전지구적으로 작동하는 뛰어난 스카우팅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우수한 유망주들을 발굴한 후에 기량을 발전시키고 또 고가에 이적시키는 이런 방침을 계속 수년 동안 유지를 해온 게 바로 짤츠부르크 팀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작은 클럽에서 두 선수 합쳐 10억도 안 되는 돈에 데리고 온 사마세쿠 그리고 하이다라 이 두 선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 두 선수가 올해 각각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하고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선수 두 명을 보내면서 받은 이적료가 400억 원이에요. 3, 4년 만에 거의 뭐 40배가 넘는 그런 수익을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0만 불에 데려왔던 케빈 캄프를 도르트문트에 1,300만 불 받고 이적시켰던 적도 있었고 지금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나비 케이타와 사디오 마네 역시도 이 팀 출신입니다. 나비 케이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3부 리그에 있던 선수를 헐값에 데리고 와서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 3,400만 불에 팔았었고요.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로 성장을 한 사디오 마네 역시도 짤츠부르크가 450만 불에 영입을 해서 사우스햄튼으로 2,600만 불에 이적을 시킨 선수였죠. 짤츠부르크의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굳어지는 것도 같고요. 유럽의 돈 있는 구단들은 짤츠부르크의 스카우팅 시스템 그리고 육성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멤버 가운데에도 미나미노, 홀란드, 황희찬, 소보슬라이, 다카, 음메프 같은 선수들 이미 빅리그 클럽들의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라는 거죠. 평균 연령이 24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팀 짤츠부르크 그리고 여기서 무섭게 급성장한 황희찬과 미나미노 그리고 홀란드 같은 선수들이 과연 사디오 마네 같은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황희찬 선수가 과연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팀을 옮길 것인지 옮기게 된다면 이적료는 얼마가 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정혁이었습니다. 웩.